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부업과 세미나를 시작할 텐데요. 네, 오늘 모실 분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모신 분은요, 부산 센터에서 센터장님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리더스 클럽 회원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분인데요. 제가 6월에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에서 기초 사업 설명을 이분의 강의를 처음 들었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다단계 회사를 직접 설립하시고 그리고 운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많은 노하우를 오늘 저희에게 아낌없이 들려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네, 소개가 너무 길었죠? 네, 우리 이광식 스타마스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소개가 너무 거창하십니다. 실패한 경험이죠. 성공한 경험이 아니고요.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를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애터미를 빼고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아마 처음으로 애터미 다단계 판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정말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그 다단계 판매에 종사를 했었고, 또 경영 및 참여도 했고요. 또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몇만 명의 사업자 대표도 해봤고요. 또 강의는 하기 싫을 정도로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경험이 애터미를 만날 때 그렇게 요긴하게 쓰인 거는 제가 인생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경험들 때문에 아마 저를 초대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했더라면 제 애터미 안 했겠죠. 그래서 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특히 우리 그 한재수 본부장님 산하 전체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또 신규 회원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또 부업자님들, 또 전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소개를 잠시 해드리면, 저는 누가 뭐래도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알아둔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자부심이 강했었습니다. 시금방전 소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 당시 2003년도 그 이전에, 그래서 지금부터 거의 18년 넘었죠. 그 당시에 저도 40대였고 50대 초반을 거치는 그런 동안에 경험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를 만날 때 누구보다도 아마 가장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심한 부정을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 나름대로의 그 과거의 얄팍한 경험, 실패한 경험이죠. 그리고 또 방문 판매 시절, 대한민국 초창기 방판 시절 초창기에 또 경영을 또 했었습니다. 회사를 직접 운영을 했고, TV 광고는 물론 안 해본 게 없고요. 전국 규모로 큰 사업을 했었는데 결국 8년 만에 망했습니다. 광고도 직접 나가봤지만 결국은 망했고요. 8년 만에 엄청난 빚으로 끝난 게임이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우리 대학 선배님과 같이 만든 다단계 판매 회사도 마찬가지로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설립 멤버 60명이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 사업자 30명, 그다음에 임직원 30명 해가지고 6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 장군을 만든 거죠. 직원은 직원대로, 또 사업자 사업자대로 월급을 줘가면서요.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을 줘가면서 6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했고, 신사옥을 구입해가지고 멋지게 아마 대한민국을 초토화 시켜볼 그런 야망을 가지고 설립했지만 결국은 시대의 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사수신의 행위라든지 금융 피라미드가 대세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류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도 없었고, 결국은 손을 놔야만 했던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중에 이제 또 사촌 형님과 같이 거제 통영 지역에서 또
오픈마켓, 다시 말씀드리면 세일마트, 오픈마트라 그러죠. 큰 매장을 또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거기 이제 그만두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다른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여러 실패와 좌절을 맛봤고요. 성공도 맛을 많이 봤지만 결국은 다단계 판매 사업을 접었습니다. 접고 제가 이제 몇 번의 실패와 또 성공과 또 큰 실패를 이제 경험함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가정 생계를 위해서 아는 대학 선배님의 또 보험회사로 갔죠. 보험회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목적이 아니었고 법인 보험회사를 차리려고 공부를 해가 차리면서 한 6개월 트레이닝을 또 거쳤습니다. 보험 설계하면서 한 달에 한 400만 원, 500만 원까지 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계비도 되고 우리 집사람에게 전옥희 본부장 아시죠? 전옥희 본부장의 생활비 갖다 주면서 그냥 먹고 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전옥희 본부장이 애터미를 만난 겁니다. 애터미를 만났는데 제가 그냥 뭐 까무러칠 뻔했어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애터미 지금 더 페임 그 전신 그 화장품을 한 세트 수확해 받았는데 써보니까 며칠 만에 너무 좋아져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무슨 이런 제품이 다 있어. 이런 제품 같으면 얼굴 가진 사람들은 다 쓰겠다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대요. 그래서 이거 무슨 그런 화장품이 다 있노. 저도 다단계 판매회사 할 때 뭐 상품 런칭도 거의 다 해봤는데 무슨 그런 게 다 있어. 아마 일시적으로 뭐 학습물 많이 넣어가지고 좋게 만드는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일주일, 2주일 더 쓰고 또 너무 상태가 좋아지니 얼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직접 부산 지역에 저 해운대 지역에 강의를 들으러 갔대요. 그런데 갔는데 도저히 이거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한 500평 되는 500평 그 정도 되는 규모의 한 7, 8명밖에 안 와가지고 험한 그런 그 분위기에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또 다시 한 며칠 더 있다가 또 다른 세미나를 또 들어고 간 것 같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귀가 열려가지고 이제 요건 이런 제품 같으면 믿음이 간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여튼 이거 대단하다. 내가 누워서도 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워서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와 누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느냐. 너 신랑도 다단계 회사 해가지고 결국은 그만두게 됐는데 회사가 없어져 버렸는데 무슨 다단계가 그런 상품이 어디 있겠느냐. 다단계 제품 그러면 다 도망가는 게 다단계 제품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보험회사로 다시 나가게 되고 저렇게 보면 장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속리산으로 저 막 세미나장으로 계속 다니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콜을 받게 돼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사무실이 너무 바쁘니까 좀 와서 도와달래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겠다. 또 어차피 그때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빚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은 했지만 거의 빚으로 다 이제 다시 돈이 밖으로 나가야 될 돈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도 얻어먹을 겸 해가지고 이제 그 세미나장으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컴퓨터 입력이라든지 회원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만 했었습니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만 해줬는데 그거 해주고 밥 얻어먹고 오고 또 그거 해주고 밥 얻어먹고 오고. 그런데 점점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는데 제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보통 제가 10시에 가가지고 오후 5시, 6시 돼야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감히 겁도 없이 어떻게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제품을 사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슬슬 이제 보험회사 나가는 날짜 일주일이 있으면 한 3일은 애터미로 가고 한 3일은 보험회사로 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좀 도와주게 되고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사업은 안 한다는 조건으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제 강의만 해주기로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리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보험회사를 접어야 되는 그런 일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를 접고 이제 애터미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저렇게 본부장이 꼬부치는 돈이 있다.
숨겨둔 돈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저쪽에 충청도 이쪽에는 경상도 사투리를 못 알아들으셨을 건데 뭔가 숨겨둔 돈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나를 오라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뒤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어쩔 수 없었잖아요. 뭐 차비도 없고 밥값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뭐 강의만 하고 뭐 제품만 팔려 나가가지고는 큰 답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그 당시 우리 양정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양정 사청에 우리 이용균 총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강의를 오셨어요. 그때 강의를 끝내시고 이제 어떻게 대화를 나눈 중에 저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광식 사장 강의하신다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에테미도 잘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강의를 한다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순간적으로는 화가 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에테미를 모르면서 다단계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때 무슨 강의를 하고 있었냐면 에터미에 대한 강의가 아니고 다단계 판매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맞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성리산 가게 된 거죠. 그 가게 된 동기가 그 계기가 에터미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지금 전포동 쪽으로 이제 부산 진구 전포동 쪽으로 이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거기는 여러분 잘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우리 이용균 총장님은 아세요. 거기 이제 우리 김태훈 총장님하고는 자주 오셨고 일주일에 거기도 뭐 한 달에 몇 번씩 강의를 오셨으니까. 근데 거기가 어떤 사무실이냐면 한 7평, 6평 정도 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투명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로 만든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 보여요, 화장실이. 그 정도로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 이제 구해놓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인테리어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세 걸 돈은 없고 월세를 한 달에 얼마씩 내기로 하고 이제 사무실 구한 겁니다. 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칸막이도 넣고 원탁 몇 개 넣고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던지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김태훈 총장님하고 이규성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순행식 에어컨, 순행식 에어컨을 공수해 와가지고 그걸 이제 설치하러 오셨어요. 땀 벌벌 흘리시면서. 참 그것도 이제 싼 게겠죠. 비싼 걸 못 사주고 그때 다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그때 이제 그걸 꽁꽁 들고 오셔가지고 두 분이서 땀 뻘뻘 흘리시면서 그걸 설치해 놓고 참 박수를 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추억이 남는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또 우리가 일정 요일이 되면 이용규 총장님 모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밤 8시 이후는 불을 다 꺼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끝내야 되고 이제 핸드폰으로 프레시를 해가지고 지하 2층 이제 계단으로 걸어 내려와야 돼요. 다 모든 게 철물상하다 보니까 기름 냄새만 축축 나는 이런 곳으로 옷에 기름이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 골목을 미로 찾듯이 나가지고 우리가 그 강의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아픈 추억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걸 하면서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옛날에 카얀이라는 다단계 판매사가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카얀이라는 다단계 판매사가 들어와가지고 전사에서 제가 이제 사업할 때 이제 그 사업을 하셨던 분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전화가 와 찾아왔는데 어떤 조건을 내거냐면 한 달에 500만 원에 플러스 알파 수당을 줄 테니까 6개월만 센터를 좀 운영해 달라. 얼마나 저에게는 큰 돈입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제 전옥기 본부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야, 이런 조건이 있는데 너무 좋다. 네, 6개월만 하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저는 자랑으로 이제 너무 행복해가지고 500만 원 돈 나오죠. 또 라인 좋은 위치에 회원가입 시켜가지고 수당 나온다 하죠. 아무래도 뭐 보장된 돈만 해도 한 8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전옥기 본부장 찾아가지고 니 이제 괜찮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돈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애터미만 해라 했는데 바로 하는 말이
남자가 그것비 안 되나? 다 그러더라고. 남자가 그러지 그것비 안 되나? 치아라 가더라고. 땀이 뻘뻘뻘 나면서 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또 다시 애터미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한 달 후에 또 그런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요.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집단에는 뭐 국내에서 좀 알아주는 군이다 보니까 뭐 회사 하나 들어오면 옛날에 경험 있던 사람들을 콜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600만 원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또 들어왔어요.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마누라가 애터미 빚을 내가면서 우리 빚진 게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 저희들이 3개월 보름 만에 200만 원 벌기 시작했거든요. 3개월 보름 만에. 자축 라인은 제가 맡았고 우측 라인은 전원기 본부장이 맡았습니다. 라인을 책임지고 자축과 우측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지고 있어요. 한때는 제가 이겼는데 자축 라인이 좀 조금 부실합니다. 전원기 본부장 라인이 크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200만 원 벌어가지고는 생활비도 안 되니까 빚을 갚아야 되다 보니까 제가 사업 수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또 600만 원을 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러 가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냐고. 6개월 해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책임 누가 질 거냐고. 그렇게 경험하고도 모르겠냐고. 맞는 말만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또 그것도 이제 취소를 하면서 이제 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죠. 저는 열심히 사업을 했고 전원기 본부장도 열심히 사업했지만 전원기 본부장은 돈 빌릴 사람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돈 빌리는 리스트, 저는 사업자 리스트. 하지만 그때는 제가 라인이 컸지만 지금은 제가 제가 맡은 라인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전원기 본부장이 마음고생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어쨌든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애터미를 올인할 수밖에 없었고 뒤돌아볼 시간도 없었고요. 오로지 이제 애터미만 보고 열심히 해왔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7, 8년 됐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애터미가 어려웠다고 생각해 보신 건 한 분도 없어요. 항상 행복했고 걸어 다녀도 행복했고 밥을 못 먹어도 행복했고 왜 이제 과거의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뭐 저희들에게는 아무 장애물이 안 됐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애터미 사업에 이제 매진을 했죠. 그래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국장도 가고 뭐 국장 유지도 막 금방금방 하면서 잘했는데 울산 라인 한 라인이 완전 엉망이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회복시키고 다시 재정비하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또 소비가 됐었습니다. 또 다시 정비해가지고 국장 유지하고 또 본부장 승급을 해가지고 본부장 3회 유지 끝내고 이제 로얄 가려 그러는데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근데 그까지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려움은 거의 없었고요. 대신 마음 아픈 게 제가 잘 모를 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저희 파트너로 오신 분들이 뭐 좀 나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못 버텨내시고 그때 제가 조금 더 애터미 깊이를 더 알았더라면 한 분도 이탈 없이 다 같이 와가지고 저와 같이 성공자가 되셨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애터미는 누가 빨리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라 생각하는 그건 초능력자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애터미 사업은요 누가 먼저 들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먼저 애터미의 깊이를 아느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아는 사람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터미 사업이 어차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세미나라기보다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으러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 애터미 사업 시작하셔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파트너들 때문에 뭐 골머리가 아픈 분들 또 스포츠와 파트너 간의 소통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참 많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만큼은 누구보다도 참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원리와 그다음에 그런 밑바탕과 그다음에 앞으로 펼쳐질 애터미의 또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어차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애터미 사업의 성공의 원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도 처음에 회사를 차리기 전에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싶어 가지고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회사를 찾아다녔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전호기 본부장이 먼저 찾아냈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학생 강의 중에 이제 신규 세미나 때 제가 주로 드리는 말씀은 네 가지 조건이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1번 뭐 회사의 경영자의 능력과 뭐 도덕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거기다 저는 최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실전 경험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 실전 경험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 박학기 회장님께서 우리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소비자 관점에서 본 마케팅 플랜, 그다음에 사업자의 관점에서 보는 마케팅 플랜을 짜냈을까? 사업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 위주가 아닌 회사 위주의 마케팅 플랜을 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요. 과연 그분이 그런 상품력과 보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국내 회사들 중에 주로 뭐 잘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 역사를 쭉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를 표방한 회사 위주의 아마 마케팅 플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면 만약에 사업자 위주의 마케팅 플랜이나 소비자 위주의 마케팅 플랜을 펼치더라면 약 지금 대한민국 다단계 판매 역사가 한 20년 역사가 더 되는데요. 아메이를 위주로 계산을 하면 1991년도잖아요. 91년도로 잡았을 때는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단계 역사가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업자의 관점에서 동시에 투 트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쭉 해왔더라면 유통 산업의 한 분야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여기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이 다 돈 벌었겠죠. 맞잖아요. 우리 애터미 사업이 이제 11년 차인데요. 11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성공자가 배출이 되는데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다당의 수천 개의 회사, 수백 개의 회사들의 입문한 사업자님들이 다 돈 벌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돈 버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있긴 있어요. 소수에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제가 제 1번은 경영자의 실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2번째인 상품력이 있는 상품 컨셉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도덕성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도덕성과 경영 능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상품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상품력이 아니고요. 도덕성이 들어가 있고 실전 경험과 경영 능력이 상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품 같으면 누구나 쓸 수밖에 없겠다. 그죠? 이런 제품 같으면 누구나 쓸 수밖에 없겠다. 재구매는 무조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양심이고 그게 도덕성이고 경영 능력이라 생각을 하고 그게 실전 경험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2번은 상품력이 있는 상품을 컨셉을 가지고 있고 그죠? 절대 품질이잖아요. 절대 가격이고. 그래서 그냥 뭐 상대적으로 뭐 대충 뭐 품질이 좋고 대충 가격이 싼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야만이 소개가 저절로 일어난다.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라는 거죠.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꼭 뭐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소비가 되고 소개가 되어지는 상품이어야만 한다. 그게 저는 경영 능력이고 실전 경험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보상력이잖아요. 이 보상력은 말씀한 대로 상품력이 있듯이 보상에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케팅 플랜을 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상품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보상력이 없으면 돈 못 법니다. 예를 들어 뭐 마트라든지 할인마트 여러분들 상품이 잘 팔리고 있는데 왜 그 마트가 자꾸 없어지겠죠? 있죠? 똑같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플랜 속에 들어있는 보상력이 있어야만이 상품력 있는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님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저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고요. 쉬워야 된다는 얘기죠. 마케팅 플랜이 팔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품력과 쉽고 간단한 마케팅 보상 플랜 때문에 누구나 애터미는 포기하지 않으면 돈을 번다는 조건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성공 시스템이죠. 성공 시스템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 다단계 판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다른 회사도 다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회사도 다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회사들은 없습니다.
그룹 리더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출해 가지고 세미나장을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경비를 다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돈은 버는데 나가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요. 또 능력 없는 스폰서 만나면 사업 성공하기도 힘들고. 그죠? 애터미는 반평이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반평이도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두 트랙이죠. 투 트랙이죠. 성공 시스템 중에서 본사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본사 시스템은 잘 아시겠지만 비전을 제시해 주는 회사. 큰 숲에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숲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숲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모든 성공에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될 수가 있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나요? 아름다운 숲이지만 숲속 안에는 뱀도 있을 수가 있고 지렁이도 있을 수가 있고 아름다운 토끼도 예쁜 토끼도 있을 수가 있고 쥐도 있을 수가 있고 꽃도 예쁜 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나쁜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숲속 안에는. 그래서 그 안에 파헤치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 사업자님들과 소비자들을 대하면서 성공자를 만들어내고 팀워크를 발휘하고 실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공간이 센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투 트랙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께서는 센터를 공식 계약해 가지고 센터 교육수당을 6%를 주면서 그걸 만들어 놓았지 않는가. 다른 회사에는 거의 없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른 다단계 판매사 좀 굵직굵직한 글로벌 회사들은요, 거의 다 본사 직영 지사가 있습니다. 본사 직영 지사. 사업자들을 운영하는 센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성공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하면 비전은 다 봤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실무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 개념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말이 너무 빠릅니까? 혹시 예? 박승희 사장님 제 말이 좀 빠릅니까? 그 음소거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안 빠르면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알아들을 만해요. 예. 사투리가 들으니까 빠르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싶었어요. 이 참 잘 안 고쳐집니다. 어쨌든 그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부터 잠시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을 노래를 부르는데요. 제가 부르는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하고 우리 한재숙 본부장님이 부르는 머나먼 고향은 듣는 사람이 듣기에 따라서 틀리죠. 그죠?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아니고 또 음색이 다 다르고 음정이 다르고 또 테크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못하는 강의도 제가 하면 또 더 잘하는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차 강의를 많이 하는데 또 스폰서가 말씀하면 잘 안 들리는데 형제라인 이야기하면 잘 들려요. 그게 또 희한해요. 그래서 부모가 야단을 치면 부모가 나를 어디서 데려왔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이 내 장점을 이야기해주면 어떻습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될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을 저는 이렇게 딱 정의합니다. 3소라고 합니다. 3소. 소 3마리. 소비, 소개, 소득. 내가 소비를 하고 자연스럽게 소개가 이루어지면서 연결되는 소득. 이게 아니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30년 역사를 보면요. 과연 이렇게 잘 연결된 회사가 있을까? 그게 연결이 다 됐으면 지금 다 다든가 했던 사람 다 돈 벌었죠. 물길 흐르듯이, 그죠? 우리 태양이 떠가지고 태양이 지듯이 자연스럽게 과학적으로 내가 생활 필수품을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 생활 필수품을 소비하고 자연스럽게 소개가 이루어지면서 특별한 공간을 특별한 공간도 필요 없고 어떤 시간적인 그런 제약도 필요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소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소득으로 연결되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이거든요. 그게 다단계 판매 이론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이론적으로 된 회사가 몇 개나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업로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과연 소개를 할 만한 명분과 가치를 가진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제조합이 특수판매 공제조합이 있고 직접판매 공제조합이 있잖아요. 한 몇천 개의 회사들 중에 남은 회사가 130개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 회사들 다 없어져야 되죠? 삼소대로 했으면 다 돈 벌었었고 회사도 다 건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소비는 할 수 있고 소득은 벌 수 있었지만 중간에 끼어 있는 소개가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매를 했고 본인의 순간적인 오판으로 인해서 유혹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승급을 했다든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방매를 했다든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의 이익을 편취했다든지 그런 소개가 아니었나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사업자를 앞세운 사업자의 관점에서 본 마케팅 플랜이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밖에 나가 보시면 사업의 제품이 품질은 참 좋은데 좀 비싸다. 그죠? 품질은 참 좋다. 비싸다. 대체적인 우리 일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애터미는 품질도 좋고 가격이 싸다. 반대잖아요. 그래서 소개 안 됐던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대로 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애터미 제품 한번 써보신 분들은 재구매율이 90% 육박하는 대단한 소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력도 있어야 되지만 소개력도 있어야만이 보상이 올라간다. 소득이 늘어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센터에 이제 주로 이제 선수분들이 많이 오세요. 누스킨 8년 하신 분, 아메이 10 몇 년 하신 분, 아메이 트리플 다이아몬드라든지 누스킨 명강사 부부가 오셨던 적도 있는데요. 우리 그 명강사 부부분들 중에서 그 부인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결국 누스키는 사업을 그만두고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러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저는 8년 동안 누스킨을 했는데 분명히 누스키는 다단계 판매 사업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만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방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방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재고민을 안 해주니까. 그럼 다단계사 분명히 다단계 판매 회사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봐서는 다단계 판매 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메이 트리플 다이아몬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메이를 그만두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제품을 안 사서도 되니까. 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애터미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하게 느끼는 점이 한두 번, 두 번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분들에게 그냥 제품만 쓰시고 그냥 너무 그 경험 없는 분들은 좀 모시고 오지 마라. 선수들만 좀 모시고 와라. 내가 깨워드릴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경험 없으신 분들은 뭐 미치겠어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어렵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개가 안 되는 다단계 판매사는 사업자 입장에서 봐서는 다단계 판매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원리를 말씀을 드렸고, 그럼 애터미의 성공 원리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마케팅 플랜 때 항상 이제 풀어드리는 부분인데 그냥 간략하게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애터미의 성공 원리는 이제 성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니까 돈을 번다 이게 아니고요. 또 애터미 사업을 네가 하니까 내가 따라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 애터미는 저는 검정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전옥기 본부장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3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저한테. 당신은 전문가 아이가. 애터미가 새 직급이 생기겠나 안 생기겠나 항상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 박광길가 아닌데.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생길 것 같다. 새로운 직급이 안 생길 것 같다. 왜? 전사에서 새로운 직급이 생겨가지고 전옥기 본부장이 사업을 그만둬 버렸거든요. 왜? 예를 들면 임페리얼 마스터를 갔는데 임페리얼 마스터가 10명 있을 때는 한 달에 1억이 벌리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10명에서 100명이 됐어. 우리 수당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죠? 다 일본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임페리얼 마스터가 100명이 됐어. 100명이 되니까 한 5천만 원 줄어들어. 200명이 되니까 4천만 원 돼. 300명이 되니까 3천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럼 그 임페리얼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슈퍼 임페리얼 마스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도전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그까지 갔으니까 사업 포기는 못하고 또 도전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플랜이 한 번도 안 바뀐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고요.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모모사는요, 글로벌 회사인데 모모사는요, 제가 그 회사를 안 지가 18년, 19년 전에 그 회사를 알았는데, 그때 직급 수가 열 몇 개 있는데 지금 20 몇 개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단계 판매 경험 없으신 분들에게는 참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애터미의 성공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진입비, 가입비가 없다? 그냥 아이고 뭐 다른 회사들도 진입비, 가입비가 없겠죠. 물론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없습니다. 진입비, 가입비 명목으로 매출을 유도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강사님들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입비, 가입비가 없습니다. 원래 있으면 안 됩니다. 명목으로 매출을 유도하면 불법이고 임금 정지당합니다. 하지만 표면 내면에 새로 들어가면요, 매출을 안 치면 소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의 판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 일정 규모의 매출이 나와야만이 몇 퍼센트의 수당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매출을 유도하는 거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입비, 업조 진입이 없다 보니까 누구나 능력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누구나 다 애터미에 입문해 가지고 들어오셔 가지고 제품을 쓰시든지 소개를 하시든지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균등하다. 참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이라든 조금 약간 어려운 나라, 좀 국민 소득이 약간 낮은 나라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캄보디아라든지 조금 힘든 나라, 경제 소득이 그런 나라에서도 애터미를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만약 진입비가 있으면 그분들이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판매 수당이 없다는 거. 판매 수당이 없다는 거는 남자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거든요. 안 팔아도 되니까. 안 팔아도 되잖아요. 판매 수당이 있으면 안 팔면 돈 못 벌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판매 수당이 다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직접 판매 수당이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직접 판매 수당. 내가 직접 판매했을 때 수당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접 판매 수당, 내가 한 1,000만 원짜리 제품을 사면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돈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돈도 받고 물건도 받고 거기에 재미를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판매 수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애터미는 판매 수당이 없습니다. 대신에 판매 수당 대신에 포인트가 적립되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 금액에 따라서 한 달에 적게는 6만 원에서 많게는 하루에 15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보통 다단계 판매사들은 본인이 직접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수당이 나가는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애터미 같은 경우에 어떤 회원들은 내가 애터미 제품을 쓴 지가 한 3년이 넘었는데 수당 한 번 받은 적 없어요. 1년 동안 제품을 썼는데 수당 한 번 안 주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리크루팅 해가지고 그분에게 가가지고는 수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판매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판매 수당이 없는 대신에 내가 소개했을 때 계속 수당이 발생이 된다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이제 좀 팁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릴 게 뭐냐면 다단계 판매원은요. 다단계 판매원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원은. 그래서 소비자로서 만족하는 소비회원은 그 소개하신 스폰서의 책임입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되는 거거든요. 우리 애터미 물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회원, 사업자 회원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원 가입을 하면 그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 회원, 뭐 사업자 회원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소비자 회원들은 소비만 할게 해가지고 소비자 회원들도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자만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도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게 애터미 사업 마케팅 플랜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판매 수당이 없는 대신에 내가 소비할 때, 내가 자가 소비를 했을 경우에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 요것만 꼭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천 수당이 없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추천 수당이 없으니까 인맥 많이 없어도 되잖아요. 추천 수당이 있다 그러면요. 인맥 없는 사람 돈 못 법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추천 수당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수 제한은 있지만 몇 대 내에서
추천 수당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맥이 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매출을 치주면 내가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럼 사람 없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사람이 많은데 내 파트너가 사람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분이 추천 수당 못 받아가면 수당이 적잖아요. 그럼 결국은 추천 수당이 있다는 말은 판매 수당이 있다는 겁니다. 판매 수당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시고 오면 그 사람이 매출을 치면 또 그 사람의 판매 수당에 대한 매출에 대한 수당을 내가 추천 수당 받아가는 겁니다. 물론 추천 계보는 따로 있지만 우리 회장님이 한 번씩 그런 강의를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추천 수당에 대해서.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추천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인맥 많고 작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인맥 적은 게 더 알뜰하게 잘 안내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트너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잘하시잖아요. 근데 안 들어오신 분들이 다 안다 병 걸리신 분들, 나 다 안다, 다 안다. 저처럼 옛날 다 안다 해가지고 제가 애터미 강의도 안 듣고 강의했잖아요. 이용청 형은 얼마나 야단 맞았던지. 지금도 근데 아마 애터미 그 사업 내가 저승에 가서도 안 까먹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한대로 내려간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무한대. 무한대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결국 만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돈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무한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차피 돈은 된다는 이야기고, 그게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는 후배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한대 얼마나 멋집니까? 대부분의 다단계 판매사, 판매 수당, 추천 수당 있는 회사, 그다음에 진입비가 있는 회사들은요, 다 단계별 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계별 후원수당. 몇 대까지만 수당을 줘요. 그 이상 안 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일즈 마스터는 6대까지만 준다. 그럼 7대가 일을 잘해. 7대 아무리 잘해도 나한테 안 올라와. 그게 단계별 후원수당입니다. 그럼 6대까지 6명 중에서 제일 을빵한 분을 밀어내줘야 돼. 그럼 7대가 6대로 올라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서포스 파트너 간에 이간질 해가지고 빼내기 작전 빼버려요. 이간질 해가지고 나쁜 사람을 지불해가지고 사람 빼면 7대가 6대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단계별 후수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새 코드를 넣어가지고 공구자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타인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또 7대에 넣는 거요. 그래서 또 6대까지 타먹고 이렇게 이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위주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파트너 위주가 아닌 본인 위주의 판매 수당, 본인 잘 팔면 되죠. 추천 수당, 사람 많으면 되죠. 단계별로 수당, 또 차명을 넣어가지고 또 단계별 수당 1000개 먹으면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판매사나 임페리얼 마스터나 모두 무한대로 다 내려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판매사는 4대, 임페리얼은 12대, 아니면 20대 그러면 임페리얼 마스터만 돈 벌잖아요. 최고 직급을 가야 돈 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그게 참 너무 좋다. 그다음에 원스버 글로벌, 원마케팅. 이거는 뭐 세상 초유의 일입니다. 어쨌든 제가 전사에 있을 때 이걸 하려 했는데 결국 못했고요. 그래서 원스버 글로벌 이거는요, 원마케팅은 진짜 이건 너무 멋진 겁니다. 대수 내려가다 보면 미국으로 캐나다로 뭐 전 세계 22개국에 어느 나라 나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박성희 사장 인도에도 라인이 생기시다고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마케팅 이게 참 너무 멋지고 가난한 나라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마케팅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 사람 밑에 캄보디아 사람만 들어가는 법 없잖아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들어오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그 나라에서도 애터미는 통하는 멋진 성공의 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수당 상한선, 이거는 뭐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터미만 가지고 있는 강력한 블루오션 아니겠습니까? 애터미만 가지고 있는 강력한 블루오션. 이제 발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당 상한선이 없다는 이야기는요, 지금만 보시지 마시고 조금만 더 멀리 보시면 3대가 먹고 사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한 달에 2천만 원만 벌다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4천만 원만 들고 또 손자가 1억 만들고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수당 상한선이라는 말은 지금 하는 사람이나 뭐 뒤에 하는 사람이나 다 일본 사업자라는 이야기고, 결국은 매출 금액의 상승에 따라서 성공한 사업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임페리얼에서 다 만날 거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2, 3년 사이에 다 만나실 것 같아요. 왜? 그런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가기 싫으셔서 인베리에서 한 3년 안에 다 만나셔야 돼. 근데 재수 없어가 크라운 하지 마십시오. 다 인베리에서 만나십시다. 그래서 같이 다 이제 크루즈 여행 가입시다. 그래서 수당 상한선이 있다는 이야기는 참 어마무시한 전 세계 어느 직판 회사에서 없는 어떻게 이런 우리 발상을 하셨을까 우리 회장님께서 라는 생각을 참 합니다. 뭐 무한대도 좋고 원서버 원마켓도 너무 좋지만 이거 이제 수당 상한선 때문에 매출 금액의 상승에 따라서 신상품이 올라옴에 따라서 계속 매출은 올라가니까 왜 진입비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회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법적인 제한이 있는 사람 외에는 그럼 누구나 다 회원이 돼 가지고 누구나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범 숫자가 늘어나면 더 매출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글로벌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한국도 이제 시작인데 한국 여러분들 뭐 회원가입 다 했다 그러는데 아직 멀었거든요. 한국 이제 뭐 한 400만 원 잡아도 400만 명 잡아도 2천만 가구 잡아도 20%밖에 가입 안 돼 있습니다. 20%요. 여러분들 일반 정수기가 대한민국에 몇 %라고 보급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40%안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다 넣어가잖아. 다 집집마다 정수기 다 있는 거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20% 이제 애터미 회원 가입됐는데 그 진성 사업자는 몇 명 없거든요. 400만 명 중에서 진짜 사업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진성 사업자는요 2만 명도 안 돼요. 전 세계 1600만 명 회원 중에서 진성 사업자는 2만 명 정도 저는 잡고 있거든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아직 멀었거든요. 그래서 수당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나 다 이렇게해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6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뭐 월간 유지도 있고 이런 걸 뺐습니다. 뭐 마감도 없고 이런 건 다 뺐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가입비 진입이 없고 판매 수당 없고 추출 수당 없고 그다음에 무한대고 원서버 원마케팅이고 수당 상한선이 있고 요 중에서 우리가 애터미 회사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무슨 뭐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회장님 매출 좀 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막습니다. 매출 좀 제발 좀 원칙을 지키라고. 오히려 막습니다. 여러분은 공통적으로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스타 만들기 하는 회사라든지 마케팅 플랜 위주로 돈 위주로 그런 마케팅을 펼치는 회사에 가보면요. 상시적으로 PB업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매출을 유도하고 성급을 유도합니다. 상시적으로. 애터미는 여러분들 코로나19 때 많은 경험하셨잖아요. 마진 거의 없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 극복하신다고 고생하신다고 제품을 뭐 2+1, 3+1 해가지고 PB도 상향시켜 줄 때도 있고요. 이거는 진짜 너무 우리 회장님이 참 어떤 저런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PB 개념에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PB로 수당 계산해 주지만 매출 금액의 35%를 수당으로 주는 거잖아요. PB를 가지고 수당 지급 기준이 되지만 매출 금액의 35%가 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한때 우리 라면이라든지 일반 식품들을 많이 풀었잖아요. 회사에서 좀 어려울 시절에 좀 많이 드시라고 싸게 사 드시라고. 그럼 애터미 매출이 예를 들어서 매출 월 1000억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900억이 뭐 라면, 뭐 김, 뭐 일반 고등어 이런 게 만약에 매출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가 그냥 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건강기능식품과 마진 폭이 좀 있는 제품과 그 다음에 마진 폭이 거의 없는 제품을 섞어 가지고 신상품 출시를 보조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저거 나왔으면 좋겠다가 그게 회사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진 큰 것만 계속 낼 수도 없는 거고 마진이 없는 것만 계속 출시를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참 애터미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까지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각자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애터미의 비전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회사에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큰 숲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숲을 보고 열심히 갑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센터에서 우리의 공동 목표와 같은 방향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재심함정하지 않으면 이탈자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전만 보고 우리가 비전을 몰라가지고 사업 안 합니까? 했더니 여러분들 우리 회장님 주옥 같은 강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셨습니까?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만들지 못하면 뭡니까? 공룡물이거든요. 그냥 허상이거든요. 허상. 그죠? 아무리 애터미 마케팅 플랜이 쉽고 잘 팔려나가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업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센터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우리 전업자라 그러면 출근. 그죠? 출근은 내 나름대로의 시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8년째, 9년째 그 변함없는 시간 9시에서 9시 반 사이가 아니고요. 항상 9시 반 안으로는 꼭 나갑니다. 옛날에는 9시까지 했었는데 사업자님들은 못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9시 반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시 10분 되면 다 나가 있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미나 참석인데요. 출근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는 거. 파트너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나가는 거. 오늘은 주문할 것도 없고 행가시킬 사람도 없으니까 오늘은 안 나가고 내일 나가야지. 이거보다도 내가 정해진 시간,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는 나가가지고 나 혼자라도 나가야 된다. 파트너가 없더라도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제가 옛날 돈이 없었다 했잖아요. 리더스 클럽 그 핀을 받으러 갔는데 소감을 발표하러 가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회장님 뒤에 또 앉아 계시더라고. 저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능력밖에 없다 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돈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돈 안 드는 것만 2가지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돈 안 드는 거 2가지. 아침 9시까지 가면 버스비가 2,000원. 10시 이후에 가면 1,000원이 아니거든요. 가격은 똑같아요. 교통비랑. 그래서 그 당시에 걸어서 다녔으니까 차비 아끼려고. 그래서 돈 안 드는 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근과 세미나 참석입니다.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빠진 적 한 번 딱 있습니다. 한 번. 통틀어 가지고. 석세스 아카데미 한 번 딱 빠져봤습니다. 제사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는 제사를 미리 차리고 올라갔습니다. 좀 독할 정도로 했습니다. 왜? 파트너를 위해서입니다. 저 부부의 성공도 있지만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항상 물론 사람이 뭐 구멍이 많아가지고 참 인간성도 보여야 되겠지만 좀 능력 있는 스포서가 되고 싶었고 본보기가 되는 스포서가 많이 되고 싶었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라도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거는 제가 철학을 가지고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도 참 좋더라고요. 그게. 자, 그 2번째는 이제 미팅 주제 및 참석. 스포서님은 주제를 하실 것 같고 파트너는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복제가 되면 내가 또 주제를 해야 되고 파트너를 참석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스폰서 미팅에 잘 참석을 하는데 내가 스폰서가 돼가지고 파트너 미팅을 주제를 못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국장님이 미팅을 주재합니다. 그럼 제가 그 시간에 내가 미팅에 참석을 합니다. 요까지는 잘했는데 내가 미팅을 주재하니까 파트너들이 아무도 안 나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뭔가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스포서가 되셔야만이 모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인 도움도 후원이 있을 것 같고 정신적인 후원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실질적인 쉽게 말해 실적만 후원하는 것만이 후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스포서도 그것도 후원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반찬을 잘하는 것도 후원이거든요. 남들이 못하는 거. 그래서 세미나 참석 및 주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팅 실무적인 미팅 비전을 제시하는 미팅 말고요. 실무적인 미팅 비전은 너무 깔려있어 너무 많으니까 실질적인 미팅을 하시죠.
뭐 아시겠지만 오늘 목표 설정.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파트님 오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참 좋겠고요. 제가 작년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발병됐잖아요. 저희들은 발병 이후에 이제 부산 지역은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날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나오려고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센터는 거의 다 나오셨어요. 나오지 말라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폐쇄하라 할 때는 물론 문을 안 열었습니다. 저 혼자 나가가지고 그냥 준비만 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했고 개인 미팅을 밖에서 했죠. 커피숍에서. 그 외에는요, 계속 아침마다 10시, 일부러 10시 반에 약간 늦게 계속 미팅을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국장 2명을 보냈습니다. 작년에. 약간 연세 60대세요. 두 분 다. 국장을 보냈고, 올해 이제 또 작년 11월 달에, 올해 이제 6월 달에 또 이제 또 국장이 또 2명 탄생이 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인 미팅을 좀 하자. 오늘은 어떻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누구를 초대할 것이며 누구를 초대가 없으면 누구하고 동반을 해 나갈 것인지 요걸 미팅을 매일매일 하자. 물론 주제자가 그날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의 비전, 1일 비전. 그러면 이런 거 많겠죠. 내가 오늘 5만 PB 할 테니까 파트님 우리 5만 PB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있어야 더 재미가 있는 미팅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제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그게 아닙니다.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 목표. 혼자 가지고 있는 목표는 힘이 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의 목표는 파트너의 희망이거든요. 그죠? 나의 목표는 파트너의 희망입니다. 그 다음에 스폰서의 큰 밑거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트너의 목표는 나한테는 희망이지만 파트너만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스폰서는 그에 걸맞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 각각 위치에서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만이 큰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는 목표 말고 쉽게 말씀드리면 지팔지 흔들기가 아닌 같이 좀 흔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분기마다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1시간 되려면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상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단계 판매 이게 직판이 재팬 나이프로 치면 1980년도부터 시작되지만요. 아메이를 예를 든다 그러면 1991년도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된 거거든요.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991년도 들어가지고 바로 그 다음 해 1992년도에 방판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법이 방판법 속에 다단계 판매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방판법이 개정이 되면 시행이 되면서 1995년도, 그다음에 2002년도, 그다음에 2012년도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방판법을. 쉽게 말하면 다단계 판매법을 개정을 했는데 1995년도에는 어떤 개정을 했냐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 걸맞는 수당 지급 조건을 갖추자 해가지고 35%를 그때 정한 거예요. 1995년도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1995년도에 후원 수당은 판매 금액의 35% 선에서 정하자.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수당 상한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요. 대한민국하고 베트남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60% 주는 데도 있고 50% 주는 나라도 있고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게 불법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어떤 법이 개정이 됐냐면 공제조합을 만드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 직접판매 공제조합이 있잖아요. 애터미는 특수판매 공제조합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것 좀 이상하죠. 웃기죠. 그래서 어쨌든 2002년도는 공제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면서 이에 대한 제가 말씀을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요게 이제 강력한 이제 법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모든 다단계 판매에서는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가입을 하면 허가증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003년도에 옛날 다단계 판매에서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무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공제조합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제도. 많은 다단계 판매사들이 방판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방판 회사로 돌아섰습니다. 다단계 영업을 하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불법 다단계로 많이 했죠. 불법 다단계. 그 후손자들이 지금 계속 불법 다단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또 개정을 또 했습니다. 2012년도. 얼마 전에 했는데, 그는 이제 후원 방문 판매 제도가 생겼습니다. 후원 방문 판매 제도. 방문 판매가 있고 후원 방문 판매가 있거든요. 방문 판매는 2대까지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 후원 방문 판매는 3대까지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 요거게 이제 2012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그걸 또 끼워 넣었어요. 그렇게 쭉 해왔는데, 여러분 느끼기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후원 수당 지급 비율이 매출 금액의 35%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방문 판매사나 일반 회사들에게서는 이게 없어요. 제한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정수기 회사나 뭐 화장품 회사 가면 100만 원짜리를 팔든 500만 원짜리를 팔든 1000만 원짜리를 팔든 가격 제한 없습니다. 가격 제한도 없고 수당 제한도 없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는 20%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라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35% 제한이 없거든요. 요걸 풀었으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또 가격 상한제입니다. 지금 다단계 판매 회사에서는 160만 원 이상 못 팝니다. 그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형의 상품, 보험이라든지 상조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못 들어가요. 상품이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60만 원 상한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도 애터미에서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에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해외에서 먼저 팔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런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청약 철회 기간. 지금 다단계 판매가 3개월이잖아요. 너무 길어요. 반품을 3개월 기간 준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컷 하다가 안 되면 반품하라 이야기거든요. 사업자 에게는 너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이죠. 보통 방문 판매사는 14일이잖아요. 14일 이내에 청약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다단계 판매 업종은 3개월 청약 처리 기간을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프로모션. 상시적으로 계속 프로모션을 나쁜 다단계 판매사에서 PB업 시키고 라인 이동 시켜주고 스타 만들기 해가지고 매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PB업을 해가지고 매출을 유도하다 보니까 이것도 법에는 3개월 전에 공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전에 법적으로 공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 지켜서 거의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완화를 시키자 해가지고 얼마 전에 11월 7일인지 11월 10일인지 5개 단체가 모였어요. 한국직접판매협회, 그 다음에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과 이 이제 유사 기관에서 만나가지고 미팅을 가져냅니다. 학술회 했습니다. 학술회 했는데 뭐 진전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지금 우리 직접판매 협회장님이 박한민 회장님이시잖아요. 좀 많은 아마 영향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법학회도 다 참석되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후원수당 비율을 35%에서 한 50% 올린다든지 가격 상한제를 160만 원 이상 철폐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출 금액의 35%를 60%로 만들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벌면 400만 원 벌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무형의 사업도 많이 지급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이런 와중에 이런 이제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관철되리라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너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 업계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리를 이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들으신 말 이걸 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이미 이제 공지가 된 상인데요. 이제 가칭 제가 이야기하고 세미 세일즈 마스터. 우리 강전원 국장님은 다운 세일즈 마스터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세미 세일즈 마스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걸 시행을 해가지고 이제 마케팅 플랜을 수정 보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공지를 해가지고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4월 1일부터는 뭐 마케팅을 이제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상상이 되시죠? 판매사는 우리가 성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해가지고 세일즈 마스터를 가잖아요. 자, 성급 기준으로 봐서는 모든 직급자, 세일즈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최하위에는 분명히 반드시 판매사가 있어야 됩니다. 판매사 한 명도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직급의 제일 하위 직급자는 판매사입니다. 판매사만 나오면 모든 직급을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토 판매사만 나오면 다이아몬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오토 판매사만 되면. 그럼 오토 판매사 되는 조건이 누구에게나 쉬운 건 아닌 거거든요.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토 판매사를 빨리 가요. 저희들은 3개월 보름 만에 갔으니까 빨리 가요. 얼마나 간절한지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간절하면 더 열심히 뛸 거고 이걸 안 하면 내가 내일 모레 죽는데 안 죽으려면 뛰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회사에서는 간절한 마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세일즈 마스터가 오토가 되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 끝에 그 다음에 플러스가 또 뭐냐면 누구나 애터미 입문을 해가지고 100만 원까지는 좀 쉽게 벌어야 되겠다. 100만 원만 벌면 부업거리도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부업을 하다가 전업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밑거름을 모든 직급의 최하위 오토 판매사를 만드는 작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이라 생각 플러스 알파가 애터미 입문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100만 원짜리 아니면 5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그 플랜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토 판매사가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토 판매사라는 관점에 봐서는 성급을 위주로 하는 지금 250 성급을 위한 규정이라 생각하면 유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세미 판매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산하 좌우에 세미 판매사 1명, 세미사 판매사 1명 나오면 300만 포인트, 300만 포인트잖아요. 넘치는 오토 판매사가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150만 포인트 해가지고 세미 판매사가 될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목표를 잡으시지 마시고 내 파트너가 세미 판매사가 될 수 있도록 내 좌측에 세미 판매사, 우측에 세미 판매사, 또 그 밑에 세미 판매사 2대의 제일 밑에 세미 판매사가 나오면 그 위에 세미 판매사는 한쪽으로 150만 포인트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포인트면 450만 포인트가 되죠. 조금만 더 하면 다이아몬드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내 파트너를 세미 판매사 유지될 수도 있도록 만들고 나는 자동으로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위에 스폰서는 다이아몬드 유지가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판매사를 가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판매사 유지가 되고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 올라가가지고 바로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이아몬드 가가지고 판매사 유지되는 사람 많잖아요. 샤론로즈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유지할 수도 있고 판매사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맹목적 직급이기 때문에. 그죠? 맞잖아요. 승급은 하면 할수록 유리하잖아요. 어차피 승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되고 수당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 판매사만 밑에 나와주면 모든 직급들은 다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이해를 잘 못 시켜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좌우에 세미 판매사가 한 명씩만 나와주면 나는 자동으로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그 위에 스폰서님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세미 판매사 한 명만 만들어버리면 오토 판매사가 돼요. 그럼 그 위에 스폰서는 다이아몬드 유지가 돼버려요. 다이아몬드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유지가 돼버려요. 그 위에 샤론너즈가 유지가 안 되는 샤론너즈가 사주는 유지가 돼버려요. 모든 직급의 근원인 세일즈 마스터 밑에 세미 판매사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직급 유지도 쉬워지고 성급도 쉬워지면서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진짜 마음고생, 경제적인 어려움 또 미래 비전이 있기는 하지만 진짜 힘들어 하셨잖아요. 또 밖에 계시는 분은 워낙 힘들어 하시니까 같이 힘들어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버텨내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 아닌가. 2022년도 호랑이 해에 선물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애터미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정책 같은 게
너무 빠르고 참 진짜 사업자를 위한 진정한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부족한 강의, 뭐 강의라기보다도 그냥 막 있는 그대로 그냥 막 떠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생각나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한재숙 본부장님 산하 전체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들, 다이아몬드 마스터님들, 세일즈 마스터님들, 신규 사업자님들, 부업자님들, 일반 소비자님들 절대 소비만 하지 마시고 사업하시고요. 소개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늦게 알아셔가지고 또 뭐 많이 늦게 가르쳤는데 하지 마시고요. 일단 소비에서 소개가 될 수 있는 일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되면 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호랑이 해는요, 다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오토 판매상이 되시고 다 오토가 되시길 진짜 기원합니다. 다 건강하시고 또 기회 있을 때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또 제가 또 대전 천안 가야 되거든요. 제가 또 모시고 올 분들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그때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대박 나시길, 내년에 다 대박 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식 본부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트워크 사업과 그리고 또 이제 보험회사 이 모든 실패가 사실 애터미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게 한 이런 이미 준비된 험난한 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애터미가 우리 본부장님과 인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